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오늘은 마더텅에서 준비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 3교시 영어 다들 잘 치셨나요? 그거에 대한 총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그런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그래도 준비하셔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치르신 거 일단은 참 응원 드리고요. 바로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EBS 직접 연계가 올해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고 EBS 교재 영어 독해 연습에서 2문항, 그리고 EBS 교재 수능 완성에서 4문항, 총 7문항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패턴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서도 똑같이 수특에서 하나, 용독에서 2개, 수완에서 4문항 이렇게 계속 출제되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예상을 하고 수능 완성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면 내가 아는 지문이다 라는 게 4문항은 이미 출제가 되었으니 그 난이도가 참 많이 떨어져서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내년부터 이제 수능을 치게 되실 여러분들은 EBS에서 직접 연계는 없어진다라는 발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접 연계는 계속 되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EBS 교재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건 좋겠다. 그리고 플러스로 기출 분석을 잘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EBS 직접 연계에 대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을까가 더 중요하죠. 자, 오답률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 1위가요. 일단 빈칸 문제, 2위가 순서 문제, 3위가 요약 문제, 4위가 제목 문제로 이렇게 빈칸, 순서, 요약, 제목 이렇게 해서 대입하기 2개, 그리고 이렇게 간접 유형이 이렇게 2개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게 당연히 이렇게 빈칸이었습니다. 자, 우리 빈칸 4문제 중에서 자, 한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요. 오답률 65.6%,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순서였는데요. 순서 잡기가 참 까다로웠습니다. 자, 그 문제, 순서 문제도 우리 한번 나중에 좀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요약 문제가 또 3위로 어려웠어요. 자, 요약 문제 평소에 잘 준비를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참 어려웠고요. 4위의 제목이라는 것이 지금 보시면 정답률로 치면 이게 한 40%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10년 동안 이 40%를 기록하는 제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까다롭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목이 나온 그 문항 자체가, 문제 자체가 해석이 그렇게 어려웠다기보다는 사실 선택지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어떤 글, 지문이라 하더라도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답률이 거의 60%에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목도 우리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가 지금 정답률 거의 40% 이상을, 이상이 아니라 이하를 기록하는 그 유형들이 빈칸, 순서, 요약,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중상위 정도, 즉 정답률이 50% 이상인 그런 유형들은 빈칸과 삽입이었습니다. 자, 우리 빈칸은 항상 4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빈칸 4문제는요, 항상 꼭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요? 빈칸 4문제 중에서 한 문항이 오답률 1위를 기록했고, 그 외에 빠지는 3문항이 지금 이게 3문항이에요. 자, 이 3문항이 중상위를 기록했어요.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이하의, 죄송해요. 제가 이상 이하를 자꾸 헷갈리는데 50% 이하의 난이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삽입까지 잘 봐주셨다면 우리 이번 시험은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난이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셔서 자, 우리 수능 치기 이전에 9평도 쳤을 테고 그리고 6평도 쳤을 텐데요. 이렇게 정답률 60% 이하인 정말 어려운 문항, 정말 최상위의 난이도를 정말 너무 어렵다는 그걸 우리 킬링 문항이라고 하죠. 그런 킬링 문항이 6평에서는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었고
구평에서는 13문항이, 그리고 지금 수능에서는 8문항 정도로 잡혀요. 그 말은 그 킬링 문항들이 4문항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평 때 최고로 어려웠어요. 13문항이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에 비해서 수능에서는 5문항이 빠진 8문항 정도가 킬링 문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 자체는 아마도 내가 구평 시험을 치신 분들의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빈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죠. 자, 원래 빈칸은 4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어렵다 하는 그 빈칸은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빈칸이 조금 도움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순서, 삽입 중에 이게 원래 어렵죠, 순서 삽입이. 근데 그 각 한 문항씩의 이 정답률이 70%를 육박했어요. 굉장히 좀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워야 할 순서와 삽입 문제가 한 문제씩은 정말 거의 좀 주는 쉬운 그런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 자체가 많이 좀 더 떨어져서 요번에 시험 좀 칠만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체감 난이도가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일단 2021학년도 요번에 6월과 9월에 있는 그 6평, 9평에서 자, 난이도 자체가 실제로 8.73에서 이렇게 5.75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올해 수능 어땠어요? 7.3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3% 정도, 5.75% 지금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요. 1등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8%나 됐었고, 자, 6평에서 그리고 9평이 됐을 때는 5%로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거의 어떤 평균을 잡아봐도 7 정도로 봤을 때 우리 예전에 작년 수능이 7.3%였다면 올해 수능은 그 7.3%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분석 결과고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감 난이도 감소와 함께 당연히 1등급을 차지하는 그 비율도 우리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잡아보실게요. 네, 그러면 우리 수능 2021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탑 4에 들었던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문제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바로 빈칸이었죠. 자, 빈칸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수능 34번 빈칸 먼저 해석 들어갈게요. 선생님이 풀어봐도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진짜 1위 하는 건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마 빈칸이니까 빈칸을 먼저 빨리 읽어봤을 거예요. 그치?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자, 빈칸 as long as 하는 한. 자, 근데 그 빈칸을 언제 하는 거냐면 in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이런 어떤 학습이라는 거. 자, 이 셋 중에 하나만 읽으면 되지. 그러면 학습을 증진시키는 그런 환경에서 빈칸을 하잖아? 그러면 then 자, 어떤 그 사람은 이런 that 이하라는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어떤 결론을 지으면 안 되냐면 기술이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술은 통합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대. 왜? 기술을 통합되어 있다라고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정이 좀 헷갈리면 이렇게 뒤에 가서 집어넣고 해석을 해도 돼.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빈칸은 늘 주제랑 관련이 있으니 주제를 잘 잡는 거예요. 근데 기술은 통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건 어떤 조건이 붙을 때야 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in learning이니까 우리가 어떤 학습이라는 걸 할 때 자, 이 빈칸을 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안 돼? 기술을 통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학습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을 통합을 안 시켜야 되는 걸까라는 걸 머릿속에 놓고 앞으로 가서 이제 해석을 해봤겠죠. 주제를 찾으러 갔을 거야. 자, 어떤 학습 환경이어야 우리가 기술을 통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 그랬더니 처음부터 봤더니 성공적인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기술 얘기가 나와.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기술 통합이란 말이 처음부터 나와. 잘 읽었어야지.
자, 이 기술 통합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학습하는 걸 여기서는 education이라는 말로 바꿨구나 정도 이해했으면 정말 잘하신 거고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는 기술 통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성공적인 기술적인 통합이라는 것은 자, 이 바이에 의해서 두드러진다라는 거야. 자, 바이가 뭐냐면 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여겨지는데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여겨지냐면 unobtrusive facilitator이라는 이게 지금 어려운 단어라서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 두드러지지 않으냐. 그럼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떤 촉진자로서 기술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때는 기술이 통합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래. 자, 근데 그거는 어떤 거에 촉진자냐면 우리가 러닝하는 아까 학습. 아까 그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이랑 빈칸 문장이랑 굉장히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지. 이해를 잘해야지. 자, 기술 통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기술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학습을 할 때 기술이라는 게 잘 안 보이면 그거는 기술 통합이 잘 된 거라고. 자,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기술 통합이 잘 된 경우를 찾으면 그냥 이게 답인데 우리가 방금 빈칸에서 봤을 때는 기술 통합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걸 뒤집을 줄 알아야 돼. 항상 이 부정이 어려워. 그러면 기술 통합이 안 된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기술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촉진자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잘 너희가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서 풀었으면 좀 쉬웠을 거야. 자, 기술 통합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잘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이렇게 facilitator,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문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 뭘 떨어뜨렸는데 잠깐 주워서 올라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when the focus shift from A to B 하면 A에서 B로 이제 from shift니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언제냐면 초점이라는 것이 A에서 B로 바뀌면 자,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래? 자, 기술이라는 것이 becoming a comfortable, 진짜 안전하고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서 그래서 can be regarded as being successfully integrated. 언제 또 이렇게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통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자, 기술 통합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 우리가 기술 통합이 안 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 우리는 기술 통합이 안 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때 기술 통합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또 뒤집어야만 기술 통합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초점을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을 하지?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치? 이런 우리가 이용이 되어지는 그런 기술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바뀌면 그러면 기술 통합이 잘 된대.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순서를 바꿔야지. 이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체에 우리가 잘 초점을 맞춰야 통합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뒤집을 줄 아는 이걸 물어보는 게 지금 3점짜리, 이게 배점이 3점이고 오답률이 1이라 그랬지. 그래서 항상 제일 어려운 거는 이렇게 부정을 가지고 너의 어떤 논리를 한번 뒤집을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만 너희가 이해가 잘 됐으면 선택지에 답을 찾을 수 있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언제 기술이 통합이 잘 안 되는지 그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경우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알려줬어. 첫 번째 문장에서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촉진자를 뒤집으니까 기술에 정말 초점이 잘 되고 기술이 잘 보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기술이라는 것 자체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으니까 기술의 목적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그럼 기술 통합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가. 자,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뭘 취득한다는 거야? familiarity라는 말은 친숙성인데, 자, 우리가 지금 친숙하니 안 하니 그거에 따라서 기술 통합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지. 그래서 1번은 일단 우리가 너무 familiarity라는 답 때문에 선택지에서 1번은 당연히 될 수가 없을 거고, 자, 2번은 그 사용자의 포커스가 자, 기술한테 그 자체에 있어야 되지. 그 기술의 사용법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치? 우리 교육적 목적 이런 거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에 있어야 된다.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거잖아.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잘 보이지 않는
그치?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을 하면 기술이 통합돼 버려. 근데 우리는 기술이 통합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야 돼. 그럼 기술이 눈에 잘 띄어야 돼. 자,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또 기술이라는 것 자체의 그 어떤 변환이 시프트가 자, 기술에서부터 그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 그 자체에 우리가 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기술 통합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 초점이 바뀌면 안 돼. 기술 그 자체에 그냥 있어 버려야 돼. 자, 이게 부정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 2번 답을 찍은 아이들은 이렇게 내 논리 구조를 잘 이렇게 부정으로 잘 뒤집을 수 있었느냐라는 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였고 3번은 무슨 얘기야? 사용자가 계속해서 인플루인을 사용하는 건데 뭐 다 지나간 그런 교육적인 기술을 사용한다. 우리가 뭐 out of date 같은 뭐 이런 뭐 지나간 기술을 사용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잖아. 3번도 될 수가 없고 4번은 그 사용자가 involuntarily 정말 나도 모르게 어디에 get used to 익숙해지는데 기술의 어떤 미스유즈는 오용이지. 자, 우리가 기술을 오용한다, 잘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니까 4번도 될 수가 없고 5번의 그 사용자의 어떤 선호도인데 어떤 선호도 상호작용을 하겠다는 거야. 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그런 다른 사용자들하고 내가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선생님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다만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웠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오답률 1위는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37번 난이도 2위가 차지했던 그 순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순서고 지금 3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푸실 때 봤으면 3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3점인 이런 순서들은 우리가 찾을 때 좀 조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순서 풀 때 이렇게 풀잖아. 박스 풀고 그 다음에 A, B, C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는데 그때 연결고리를 찾을 때 그 연결고리가 정말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 초점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았어. 자, 박스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자,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많은 종류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대책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 자, 근데 그 대책은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들이야.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겠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하면 늘리는지. 자,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들 중에 많은 것, 즉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할 수 있는 우리 방법들이 있잖아. 근데 그 방법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비용을 봤을 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더래. 꼭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꼭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 또 아니더래. 자, 그리고 이것은 뭔데? 앞에 있는 말이겠지. 자, 불행하게도 에너지 효율을 증가를 시키는데 많은 방식이 있지만 많은 그 방식이 또 돈에 들인 거에 비해서 또 효율이 좋은 건 아니더래. 그게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엄청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자, 근데 뭐에 있어서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잖아. 왜 경제적 관점이 나와? 돈 얘기하니까. 그렇게 비용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아. 자, 그러니까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니 에너지 효율이라는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 돈을 들였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는 당연히 엄청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 거야.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 읽었을 때, 자, 보통 A가 보통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기는 하셨겠죠, 수능에서. 자,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반향을 가져오더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 디스가 과연 앞에 있는 문장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겠죠. 자, 그리고 B번으로 갔더니 B번의 첫 번째 문장은 뭐래? 자,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to take into account. 뭔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외부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런 거시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갖고 있더라 라는 말을 읽었을 때 딱히 이어지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갸우뚱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C를 읽어봤더니 그러나 The calculation of such cost effectiveness에서 다행이다 하셨을 거예요. 왜? 아까 방금 보기 박스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야?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cost effectiveness에 대한 말로 끝났었지.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
딱히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 그래서 그것이 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에너지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search cost effectiveness가 진짜 감사하게도 위에서 마지막에 했었던 얘기니까 다들 10원으로는 쉽게 갔을 거야. 자, 그러면 10원을 잘 보니 그런 비용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계산법이라는 것이 is not easy.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더래. 자, it is not simply a case of looking at private cost and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 achieved.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자,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개의 어떤 private cost, 그냥 각각의 어떤 그런 돈을 막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것들을 단지 그냥 우리가 성취한 어떤 리덕션이 있으면 그걸 막 비교해보고 그런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어렵대. 자, 그럼 이게 어렵단 말을 했어. 자, 쉬운 게 없어.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난 게 뭐냐면 그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쉽지 않고 자, 봐봐. 자, 그 계산 자체 그렇게 쉽지 않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B로 가서 봤더니 야, 그게 쉽지 않고 자, 거기에 또한 어떤 효과가 있어? 엄청나게 이렇게 거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대. 영향이 있대. 그리고 여기는 엄청 큰 외부 요건들이 있대. 고려해야 할 만한. 왜? 여기서 왜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만 잠깐만 이런 개개별의 어떤 비용을 막 바라보고 그냥 단순히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나아가서 뭐 다른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외부 요건들도 있더라. 고려해야 할. 단순히 여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외부 요건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더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 얘가 어떤 게 있냐면 거시적 영향의 얘는 여기서 보면은 뭔가 국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의 차원이 있더라라는 말로 이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A로 들어가게 되면 자, 그 어떤 국가적인 수준에 대한 얘기를 막 해. 이런 뭐 나중에는 climate change라고 해서 뭐 이런 기후 변화 이런 데도 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 개인적인 수준에까지 영향을 준다 해서 household라는 가정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이어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C는 참 잡기가 수월했으나 C 다음에 B로 가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치? 그리고 B 다음에 A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자, 내가 조금 헷갈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finally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보통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를 하잖아. 그래서 finally를 보고 A가 제일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C, B, A 잡은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분석. 자, 우리 두 번째 분석은 마무리하고요. 자, 세 번째 오답률 3이었던 수능 40번 문장 요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을 딱 봤더니 먼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박스를 먼저 읽었을 것 같아. 자, 가주어의 진주 to가 나오면서 to 이해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성적인지 합리적인지 뭔가 잘못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게 맞는 건지, 그치? rational 맞고 appropriate 맞는 건데 misguide는 잘못 가는 거고 unreasonable도 뭔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이 to 이해한다라는 말이 맞는지 혹은 틀렸는지 그걸 볼 거야. 자, to가 뭔데? 이해하는 거야. 정치적인 힘을. 자, 다른 어떤 문화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어떤 개념이야. 자, 그것에 가는 어떤 스스로가 가진 그런 개념. 정치적 파워. 자, 그럼 여기 소재는 일단 정치적 파워인 것 같아. 정치적 힘을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것. 그거를 뭘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 하면 내가 문화 할 때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말 쓸 수 있다 그랬지? 다른 나라 이렇게 봐도 되거든. 문화라는 건 나라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 문화적 힘을 우리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게 맞냐 안 맞냐라는 거야. 자, 왜? Because ideas of political power. 자, 이런 정치적인 힘이라는 이 생각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를 가로질러서, 즉 문화마다 이렇게 뭐 픽스
flexible, 뭐 유연성이 있거나 뭔가 통일성이 있거나 여기까지 막 읽었을 때 이제 막 머리가 아팠지. 자, 그러면 여기 B까지는 우리가 안 보더라도 A만 확실히 잡고 글을 올라가면 돼.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힘에 대한 거고, 정치적 힘이라는 게 다른 나라 문화의 정치적 힘을 이해를 할 때 내 나라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그게 맞는 건가 아닌가 라는 걸 잡고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라봤을 때, 자,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자, cross-cultural perspective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culture, 문화, 나라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라 간에 어떤 관점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the equation은 방정식이라는 건데 방정식은 뭐야? A는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뭐 공식해서는 B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방정식이잖아. 자, between 그럼 누구와 A와 B가 뭔데? and B니까 이런 public leadership이라는 이제 우리 대중의 어떤 리더십이 있고 그 리더십은 도미넌스야. 이게 지배하는 거야. 리더십은 지배하는 거야. 라는 그런 방정식이 이제 questionable, 이게 의문스럽다라는 거야. 과연 그 나라의 리더십 하면 그건 바로 도미넌스라는 내가 지배해야 돼, 통치해야 돼 라는 그 개념이 맞을 걸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what does one mean by dominance? 그럼 도대체 지배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 지배라는 것은 coercion, 강요, 억압을 의미하는 걸까? Or control the most value, 가장 가치 있게 되어진 가치 있는 것들을 control, 통제하는 걸까? 의문은 계속 가지지. 그러면서 정답은 뭐래? 답은 이런 political system이라는 정치적인 시스템, 여기서 컴마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걸 일단 소재는 정치적인 얘기인가 봐. 이 정치적 이런 시스템이 그 둘 다일 수도 있고 either이면 either A or B니까 그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 or이 걸리는 건 아니구나 미안해. 자 일단 여기서 끊고 둘 다일 수도 있고 즉 정치 시스템이라는 건 그냥 뭐 도미넌스일 수도 있고 뭐 억압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리더십이라는 건 도미넌스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정답이 없어. 얘는 안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일단 여기서 소재가 뭔데? 문화 간의 어떤 관점을 서로 봤을 때, 저 나라를 다 봤을 때 그 나라의 어떤 리더십이 있겠지. 그리고 그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도미넌스라는 거냐, 지배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냐, 둘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다. 어쨌든 이 글의 소재는 뭐야? 리더십은 지배하는 거야, 아니야 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The idea of control이라는 이 통제라는 그 어떤 개념이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지. 자, 이것은 bothersome, 굉장히 귀찮아. One for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찮은 개념이 바로 control, 통제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의 소재가 뭐지? 리더십은 지배하는 거야, 아니야? 통제하는 거야, 아니야?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자, 이 어떤 컨트롤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들, 즉 이 많은 국민들, 많은 나라에 있어서 자, 그 국민은 그 나라에서 오는 거잖아. 어떤 나라한테는 굉장히 통제,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은 자, 많은 native people, 원주민들이야. 아마존의 원주민들. 자, where 그곳은 어떤 곳인데 모든 멤버들이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다 이런 개인적인 자율성을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눈에 띄게도 뭘 싫어하냐면 어떤 이런 obvious expression 정말 딱 명확하게 눈에 띄는 어떤 표현들 control 이런 말 혹은 coercion 이런 강요라는 말 똑같은 얘기거든. 그거 굉장히 싫어한대. 그러면 여기서 얘는 누구 얘기가 나와? 갑자기 원주민이라는 아마존이라는 어떤 나라, 다른 나라가 나오지. 자, 이 나라에서는 자,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좋아해, 싫어해? 리더십은 이런 컨트롤이야, 통제야 라고 하는 개념을 싫어한대. 그리고 뭘 좋아한대? 자율성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앞에서 리더십은 통제야,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아마존 경우에는 어때? 리더십은 통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되게 싫어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 political power, 그치?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이 정치적 힘이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 자, as, 뭐로써? 야, 이렇게 강요하는 힘이야 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이 while, 뭐 하는 반면에 it may be a western fixation. 야, 서부의 어떤 환경에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고정이 되어 있지. 자, 그것이 is not a universal. 자, 이게 보편적이지는 않더라. 자, 여기서 주어를 이렇게 잡고 is not을 동사로 잡으면 political power라는 이 정치적 세력이라는 건 야, 강압적인 힘이야 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는 않더라 라는 게 어느 나라? 아마존 나라.
근데 반면에 웨스턴에서는 어때? 그건 픽세이션, 고정이 돼 있는 거야. 뭐가? 리더십은 지배를 해야 돼. 리더십은 컨트롤이야. 리더십은 강요야라는 개념이 웨스턴에서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그 개념이지만 그렇지만 아마존이란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야, 그 개념은 강요가 되어야 돼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앞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정치적이라는 힘을 이해를 하겠다. 자, 다른 나라, 즉 아마존 나라에서 자, 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션, 이거 웨스턴으로 보면 되겠지. of it. 자, 그럼 웨스턴 관점으로 봤을 때 야, 폴리티컬 파워는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왜? 그건 잘못 안내가 되어진 거고 잘못 생각이 되는 거야. 우리 관점에서 야, 리더십은 통제야, 리더십은 지배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른 나라 아마존 경우에서는 맞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건 맞지 않았어 라는 정답이 나올 만한 게 3번 정도 있었어. 그래서 misguided 이 정도가 괜찮았고, 자, 그럼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나 봐. 이 정치적 힘이라는 것들의 그 어떤 생각들은 자,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다 어떻게 하지 않다고 다 똑같다고 하지 않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지? 유니폼? 우리가 방금 거기까지만 읽었어도 답이 나왔거든. 여기 universal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사실 내가 읽었던 그 박스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았지. political power였어. 그치? 그럼 political power 나온 부분을 일단 가장 잘 읽어줬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데 그걸 이해하는 게 어떤 건데 그리고 그 이유가 뭔데 그렇게 잡았을 때 여기 주어 컴마 이 while도 굉장히 중요했지. while이 대조를 의미하면서 자 이런 어떤 그 위에 얘가 뭐였냐면 아마존의 예에서 자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야. 근데 웨스턴에서는 그게 이미 픽세이션, 고정화가 돼 있어서 리더십은 통제야라고 말하는 거를 일단 대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리더십이라는 걸 통제야라고 바라보는 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맞지가 않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의 그 정치적 힘은 통제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일반적이지 않아. universal 하지 않아 라는 말 자체를 지금 다른 말로 paraphrasing을 뭘로 했어? 유니폼, 다 똑같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정답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답률 4위였었던 수능 24번의 제목이었지. 자, 이 글의 제목 볼게. 자, 여기서 제목 그렇게 내가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지. 뭐가 어려웠다고? 선택지가 조금 어려웠어. 선택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이제 제목치고 굉장히 높았는데 볼까?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로서 간주하다는 거지. 자, 이 터치란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촉감하고 이렇게 만지는 거잖아. 자, 선생님이 think of A as B나 view A as B나 see A as B가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랬어. 왜? 이런 구분을 가지고 A라는 소재에 대해서 B라는 걸 플러스라고 생각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를 잘 집어내면 그게 주제랑 연관이 있다 했거든. 처음부터 여기서 주제 제목이 뜬 거야. 자, 사람들은 어떻게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야? 터치라는 거, 그거는 temporal phenomenon이라는 temporal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자, 이런 temporal이란 말 자체가 어떤 시간적인 걸 얘기하거든? 그럼 시간적인 그런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야, 터치라는 게 어떻게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 그치? 그렇게 너희가 바라보지 않지. 자, 그러나 근데 앞에 내가 temporal이라는 말을 몰랐어도 괜찮지. 왜? 뒤에 but이 나오거든. 자, 그러나 그것은 즉 이 터치라는 그 개념 자체는 every bit as time based as it is special. 자, 여기 시간에 기초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터치라는 이것이 소재야. 우리가 만지고자 한다라는 그 만짐이라는 거는 시간적 개념이야. 시간에 근거한 개념이야. 자, 왜냐면 그것은 공간적인 거거든. As it is spatial. 이게 이제 공간이라는 뜻인데 스페이스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공간적인 개념이 있다는 건 공간은 또 시간이고 왜 시공간이란 말 들어봤지? 그래서 시공간이란 개념은 원래 가치가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어떤 그 공간은 시간이 개념이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것까지 난 모르고 풀었을 거야. 괜찮아.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시간이라는 것이랑 터치라는 것이랑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 내가 만진다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서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어떤 실험을 내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서 예시지.
선생님이 문장 처음에 읽었는데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면 얘가 제목이 됐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터치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서 뭐라 그래? 야 친구한테 손을 컵 이렇게 한번 오므려봐. 그리고 컵이 이제 동사로 오므리다라는 뜻이 있거든. 손을 이렇게 컵처럼 만들어 보는 거지. 이렇게 오므리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물 마실 때 이렇게 컵하거든 하지, 그치? 자 그런 얘기고 그리고 palm face up 이제 이거 손바닥 위로 이렇게 올려봐. 그리고 눈을 감아봐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실험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 실험을 왜 하는 거야? 야 너가 만지는 그 촉감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랑 관련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자 그의 어떤 손에다가 뭔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오브젝트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반지라던가 지우개라던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분필이라고 해볼게. 분필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쳐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 자 그거 identify. 자 이거 뭔지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래. 자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자 손 움직이지 말고. 자 손 움직이지 말고. 자 움직이다는 개념은 뭐지? 공간 개념이야. 아까 공간 개념이랑 같이 가는 게 뭐지? 시간 개념이랬지. 시, 공간 같이 간다니까? 위에서 뭐라 그랬는데 이 터치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라서 시간에 베이스했다고. 그러면 공간이라는 걸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공간을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딱 잠깐만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 그냥 자 뭔가 딱 올려놓고 움직이지도 말고 딱 땡! 아이스 땡! 왜 얼음땡처럼 가만히 멈춰! 그러면 시간이 안 지나간 거잖아. 멈춰서 뭔지 빨리 느껴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게 분필인지 몰라. 그냥 뭐 사이즈나 뭐 무게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뭔지 식별이 안 돼.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He won't have a clue. 자, 어떤 단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Other than 이거 말고는 무게라던가 아마도 뭐 전반적인 사이즈 정도 그 정도야 막 딱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딱 이렇게 준 거지 이렇게. 얘야 잠깐만 손 펴봐. 눈 감아봐. 자 여기 딱 분필 올려놔서 땡. 자 이제 느껴봐. 뭐야? 하면 모른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움직이지도 말라 그래. 왜 움직인다는 거 말 자체가 이미 시간의 개념이 같이 간다는 거거든. 공간과 시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움직이지 말고 자 시간이 멈춰라고 땡 하고 올려놓고 뭐야? 하면 못 알아본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그한테 이제 말해봐. 야 눈을 다시 감고 계속 감고 그리고 너의 손을 지금 그 물건 위에 있는 그 손을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봐. 자, 그럼 이 움직이는 개념은 시간이랑 같이 가. 왜 움직인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움직임은 이미 1초가 지났다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겠니? 얘가, 걔는 당연히, likely identify it at once. 한 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 터치라는 개념은 시간이야 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잘 잡았으면 이제 선택지를 가면 돼. 자, 1번에 갔더니 touch and movement. 이거는 터치라는 개념이랑 공간이라는 개념. 그치? movement는 공간이지.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공간이야? 시간이야, 시간. 자, 그리고 two major elements of humanity. 여기서 완전 틀렸지. 우리가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1번은 일단 완전 틀렸어. 2번 볼게. time doesn't matter. 자, 시간은 중요하대. 시간 개념 나왔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지? 시간이랑 우리 뭐가 중요하다 했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 그치? 터치 얘기하고 있지? 자, 이 터치에 숨겨진 에센스, 정말 중요한 어떤 에센스. 내가 에센스 단어 진짜 중요하다 그랬지? 여자애들 스킨 로션 바르고 제일 중요하게 발라야 되는 게 뭐지? 에센스라 그랬잖아. 정말 핵심이야, 본질이야. 터치라는 그 개념에 진짜 숨어있는 핵심적 본질이 뭐라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시간. 우리가 방금 했던 거잖아. 터치에는 중요한 게 시간이다. 2번이 정답이었지. 자, 근데 너희가 어디가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답을 많이 찍었냐 한번 볼게. 3번. How to use the five sense. 이건 오감이라는 뜻이야, 오감. 시간의 적절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timely는 이제 적절하게라는 뜻이야. 그래서 time, 시간 들어갔다. 터치는 five sense, 오감 중에 하나니까 하고 요렇게 관련 져가지고 3번 틀린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키워드 2개가 뭐야? 터치랑 시간이야. 근데 여기선 터치가 아니라 five sense는 오감이고 터치는 그 5개의 감각 중에 하나에 들어간 개념이야. 그래서 일단 five sense는 너무 제너럴해. 너무 그 개념이 커버려. 터치라는 그 한 감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터치 말고 촉감 말고 또 five sense는 뭐니? 맛보고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맛보고 그런 얘기까지는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five sense라는 개념은 터치로 보기엔 너무 큰 개념이 돼버려. 그리고 timely manner라는 말 자체가 시기적절한 방식이지 시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3번도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절대 답을 찍으면 안 되는 거고 4번에 보면 the role of touch. 자, 터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까? 터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때 터치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니? 얘에서 또 많이 정답을
오답을 많이 찍었어. 왜?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긴 해. 봐봐. 터치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으니까 4번에 많이 이끌렸어. 근데 잘 생각을 해봐. 터치의 역할이 강조를 했어. 우리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된다. 터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간이란 개념을 형성할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형성해 나갈 때 터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거꾸로야. 터치라는 개념에서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게 뭔가 좀 약간 바뀐 느낌이야.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란 개념이 중요하다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좀 이해를 확실히 했어야 아마 다들 2번 딱 찍고 그냥 바로 넘어갔으면 이걸 맞췄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4번도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거. 자, 마지막에 5번. The surprising function of touch. touch라는 개념 나오고 as a booster of knowledge. 근데 여기서 knowledge라는 우리 지식이란 말은 안 했잖아. 그래서 터치와 지식에 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다들 답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총 정리를 일단 해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에 시험, 물론 재수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혹은 지금 현역인 분들, 이제부터 고3이 되는 분들, 자, 올해 수능을 바탕으로 총 정리를 해봤을 때, 자, 나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일단 EBS의 간접 연기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직접 연계는 없어져서 내가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어떤 스타일의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간접 연계에 준비를 하려면 EBS 교재 여전히 중요하게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 위주로 배경 지식을 쌓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찬찬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직접 연계, EBS 직접 연계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냐면 이제부터는 기출문제 분석이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우리가 최근에 했던 5개년은 최소 다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빈칸을 포함한 간접 글쓰기라는 그런 유형이 있죠. 간접 글쓰기라고 하면 빈칸은 일단 우리가 이걸 뭐 직접 빈칸은 우리가 간접 글쓰기라고 안 하죠. 빈칸은 뭐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대의 파악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빈칸 문제이고 빈칸 내 문제는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이 빈칸과 플러스로 간접 글쓰기, 즉 우리가 해야 되는 뭐 삽입이라던가 순서라던가 그 문제들도 여러분 찬찬히 꼭 연습을 잘 하셔야만 상위 등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어렵게 냈다고 했죠? 그쵸? 선택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제목 문제가 정답률이 40%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우리는 선택지가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고 자, 어떻게 하면 이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구성이 된 것일까?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의 반대 개념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재에다가 맞는 말인 플러스를 넣어야 되는데 자, 제목일 때요. 자, 근데 이 소재 플러스 알파의 소재는 잘 잡았는데 이 알파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알파가 아니라 뭐 베타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이건 틀렸죠. 그래서 매력적 오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 어떤 유형들은 이 오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자, 선택지도 이제부터 신경 쓰시면서 문제를 바라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휘는요. 항상 많이 강조를 하고 모든 영어 강사들이 다 강조하는 게 어휘죠. 어휘는 일단 바탕이 되셔야 되니까 항상 어휘는 잘 준비하셔서 뭐 최소 8,000단어 정도는 제가 알고 수능장에 들어갈 겁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 독해하실 때마다 익힌 어휘들 유의어, 반의어, 특히 유의어, 반의어를 잘 우리가 신경 쓰셔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버릇을 하신다면 다음 우리 수능도 대비할 때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해 2021학년도 수능 총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수능 준비하시는 현역 여러분들 혹은 그 밑에 있는 그 후배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